펜 잡고 필기 웬만하면 안 할게. 보십시오. 193페이지 보면은 생명 시스템의 정보 흐름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첫 번째 뭐 그림 보이지? 그림 봐봐. 세포 안에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지. 그치? 그 염색체가 뭐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실처럼 연결돼 있잖아. 걔를 염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실타래처럼 뭐 있다 그랬어? 단백질 있다 그랬지? 걔에다가 적어. 히스톤 단백질. 다시 뭐라고 한다고? 히스톤 단백질. 우리 교재 1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DNA를 위에다가 적어. DNA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DNA는 뭘 이야기하는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단백질로 뭐가 돼? 발현이 되겠지. 그치? 걔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전자 옆에다 적어. 발현 혹은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정 유전자가 뭘 만든다는 거야? 특정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정리.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특정 유전자가 뭐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해서 표 보시면 위쪽에 뭐가 나와 있어? DNA 나와 있지. DNA는 뭐로?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어디에 있다고? 핵 안에 있지. 그리고 유전 정보라는 거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세포 분열할 때 뭐 된대? 응축되는 거잖아. 그래서 응축이 됐을 때 형태를 뭐라고 한대? 염색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두 번째 유전자에다가 별표 치세요. 유전자. 생물의 뭐를 결정한대? 형질을 결정한다고.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형광펜 발라야 되는 게 요거죠. DNA의 무슨 부위? 특정 부위 있지.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RNA 합성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뭐 DNA 염기 서열이 단백질이나 뭐 RNA를 만드는 단위체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배웠죠.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밑줄 그으세요. 아미노산 서열. 해서 알아야 되는 건, 자,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체크표에 되어 있어 유전 정보 있잖아. DNA는 몇 탄당이래? 동그라미 쳐. 5탄당. 그런데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함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디옥시리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아야겠죠. 이렇게 중간고사 때 했던 거야. 그치? 그리고 디옥시리보스의 이제 좌우로 뭐하고 뭐가 존재해? 인산과 염기가 존재하지. 그래서 DNA 골격은 당인산 골격인 거고, DNA의 경우에는 염기가 총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질문.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야? 뉴클레오타이드. 주여. 자, 보세요. 이런 애가 있지. 얘가 누구야? 당이잖아, 당. 당. 여긴 뭐야?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 얘가 바로 뭐가 되고 당이 되는 거고, 얘가 인산이 되고, 얘가 뭐가 돼? 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너 생각을 해봐라 이제. 자, 가르칠게. 논란이 많은데 뭐냐면, 자, 1번 DNA의 경우에는 염기가 총 몇 개가 있어? 여보세요. 몇 개? 네 개 있지. 그치? 어떻게 있어? A, T, C, G 이렇게 총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그런데 얘네 수소결합 두 개하고 얘네 수소결합 이렇게 세 개 한다고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니? 전 시간에? 자, 풍선 분다고 해서 하나는 뭐? 퓨린계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 피리미딘계라는 애가 있다 그랬지. 그치? 풍선 퓨 불면 뭐가 아프다고? 아구가 아프다며. 그치? 그리고 풍선 바람 빠질 때 피, 시, 티 이렇게 빠진다 그랬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퓨린계는 AG, 피리미딘계는 뭐? 사이토신하고 뭐 티암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얘는 퓨린계니까 6탄당에 뭐 하나 있어. 이렇게 5탄당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뭐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6탄당만 존재하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잘 봐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 지금. 그치? 그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러한 구조를 갖는 애가 총 몇 개야? 네 개가 돼 있지. 맞아? 그리고 뭐도 있어? RNA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RNA하고 DNA는 둘 다 당의 구조가 다른 애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퓨린계하고 피리미딘계를 다 똑같이 볼 수가 없는 거자고. 이해돼? 가운데 있는 당 자체의 뭐가 종류 자체가 뭐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돼? DNA는 몇 종이 되는 거고 4종 되는 거고. 오케이? RNA도 마찬가지 몇 종이 되는 거야? 요렇게 A
U, C, G 몇 종이 돼? 4종이 되겠지. 그래서 토탈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이 되는 거야? 8종류가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왜? 가운데 있는 뭐의 구조가 당의 구조가 다르니까. 알았어? 틀리면 안 돼. 다시 갑시다.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 DNA는 몇 탄당? 5탄당인데 디옥실리보스,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사람의 염색체는 23개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유전자에는, 자,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대략 한 5만 개 있어. 사람은 몇 개 있다고? 5만 개 있어. 그런데 자, 봐. 얘가 만약에 DNA라 가정을 하자. 그러면 DNA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DNA가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DNA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니? 네, 정크 DNA라고 이야기해서 생투에서 엑손과 인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해. 뭐라고 한다고? 엑손 그다음에 인트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5에서 대략 한 10만 개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몇 개라고 나와 있어? 책에 3만 개 정도라고 돼 있지. 그치? 실제 사용하는 애가 몇 개가 된다는 거야? 한 3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돼? 다시 유전자 종류 몇 가지 있다고 대충 한 5에서 10만 개 존재한다. 근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정도로 줄어진다? 한 3만 개 정도로 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셔. 엑손하고 인트론을 이야기하지. 그치?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저 아래 보시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이제 이런 거지. 자, 적혈구가 뭐 하는 애야? 빨개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적혈구 뭐 하는 거야? 봐. 얘가 혈관이야. 혈관 안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형태. 다시 적혈구는 핵이 있어 없어? 골 때려. 이건 핵이 없어. 그렇지? 세포인데도 핵이 없는 매우 독특한 구조지. 그런데 요 부분을 잠깐 띄워 보면은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위체를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한다고. 알았지? 그 글로불린이 총 몇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4개가 연결돼 있는 애가 있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애야. 얘를 HB 누구야?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샤프 이름 아니야. 알았지? 헤모글로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웃긴 거야 또? 자,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 안쪽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런 애가 있어. 소세지 친구야. 읽어. 잘 읽어라. 헤매지 말고 읽어봐. 헤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치? 뭘 또 헤매고 있어. 얘를 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읽어. 다시 뭐라고 한다고? 햄. 햄기라고 얘기하는 이제 작용기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요 햄 안에 누가 있냐면 Fe2 플러스라는 누구? 철 이온이 존재하는 거야. 배위 결합하고 있거든.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철이 몇 가니까? 2가니까 결합하는 애가 누가 돼? 자, 이런 애가 되겠죠. 산소. 알았지? 그래서 총 지금 헤모글로빈은 글로불린이 총 몇 개로 구성돼 있어? 이렇게 4개로 구성돼 있지. 그치? 맞아? 그러므로 산소가 총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4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화학 반응식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나에 산소가 몇 개가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간다. 고로 중학교 때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 누구라는 친구는 읽어. 적혈구라는 친구는 뭐를 운반한다고 배운 거야? 산소를 뭐 한다? 운반한다라고 배운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자, 잘 들어봐. 자, 여기에서 얘 친구 이제 각각 나누면 얘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니까 뭐 글로불린의 이름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그 중에 특정 글로불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누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야? 아미노산들이 결합돼야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지? 이런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자, 여기 아미노산, 얘 아미노산, 얘 아미노산인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아미노산이 연결될 거 아니야. 근데 연결되고 여기에 5번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번? 6번 아미노산이 존재한다고 치자. 오케이? 자, 이 6번 아미노산이 원래는 누가 와야 되는데? 자, 읽어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돼. 그렇지? MSG.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된다고. 됐죠? 이 글루탐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 읽어. 알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 봐.
그냥 우리 눈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거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네모, 동그라미가 와야 된다고. 오케이? 아미노산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갑자기 이런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 됐지?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전체의 뭐 아미노산 서열 때문에 실제 만들어져 있는 누구 이거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된대? 자, 아들 나봐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왜 러시아 그 전 소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뭔가 낫으로 써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낫 모양이라고. 이해돼? 적혈구의 모양 자체가 뭐 어떻게 둥근 형태가 아니라 낫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자로 겸용 적혈구 빈혈증. 이해돼? 그럼 넌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지광이 이야기 안 했다. 다시 글루탐산과 뭐라고? 발린. 그치? 이걸 일단 기억해야 된다고. 다시 누가 와야 되는데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누가 왔대? 발린이 왔대. 알았지?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염기의 서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백질의 뭐가? 형태가 바뀐 거라고. 이해가? 그럼 다시 단백질에 누가 바뀌었으니까 1학기 때 이야기했네. 중간고사 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돼?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적혈구가 할 수 있는 산소 운반 역할을 원활하게 못한다라는 게 바로 질병의 원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단어에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야?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으면 생원이야. 얘가 그런데 통과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야 이거 내 외우지는 못했어. A하고 뭐 G하고 C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어이? 누구가? 염기 3개가 더해져서 뭐 아미노산 하나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자 발린이 만들어지려면 A하고 C하고 G가 결합이 돼야 돼? 그건 아니겠지. A하고 C하고 누구? C가 결합돼서 뭐가 될 수도 있어? 발린이 될 수도 있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건 궁극적으로 그 안쪽에 있는 누구의 서열이 바뀌었다고? 염기의 서열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이런 거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염기가 있다고. 그치? 예를 들어서야 지금 A, B, C라는 염기가 있는데 여기에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 지광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치자고. 이해가지? 지강 아미노 애시드가 만들어졌어. 오케이? 그런데 이 중에서 A가 예를 들어 C로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뭐 헌진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망했는데 여기는 대박 난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 뭐라는 애 염기 하나가 바뀌어서 결국은 뭐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미노산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한 누구가 질병이 통과에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고? 2가지가 나온다고.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알았지? 1번 하나가 방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첫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오케이? 두 번째가 뭐? 페닐케톤류증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봐. 페이지 193페이지가 바로 그 내용인 거야. 자, 아래쪽에 보시면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한 유전 질환이라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보세요. 헤모글로빈 뭐가 이상이 있다고? 유전자 이상이 있지. 그치? 미안한데 이거는 외우자. 저거 누구라는 애가? 여보세요. 누구라는 애가? 글루탐산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발린으로 바뀌었다고. 베타사슬 몇 번째?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꼭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페닐케톤류증은 어떤 애가 축적이 돼야 돼. 다시 옆에 적혀 있지. 자, 유전자 이상으로 효소 뭐가 일어났어? 결핍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페닐알라닌 축적으로 페닐케톤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대? 뇌 손상이 일어난대. 자,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 페닐케톤류증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설명하는 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봐. 오징. 자, 다시 오징어. 뭐 오징어 먹물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뭐야? 쉬를 싸는데 오줌 자체가 검정색으로 나와. 검정색. 오징어 먹물처럼 쭉쭉. 알았지?
그럼 봐 다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시야를 쪼르륵 하고 있는데 얘가 무슨 색이야? 검정색으로 나온다고. 왜 그래? 공기 중에 있는 누구하고 산소하고 얘가 산화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검정색이 되는 거야. 근데 포인트를 오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얘는 뭐? 요 안쪽에 있는 누구? 중추신경계나 뇌신경을 손상시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페닐케톤류증은 뭐 하는 애다? 열어보세요. 뭐라고? 신경을 뭐 시킨다? 손상시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됐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빨리 하고 시작. 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보세요. 자, 19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생일 때 겁내 중요한 게 나왔죠. 자, 생명 중심 원리에 별표 3개 치시고 생명 중심 원리는 몇 년도에? 1958년에. 아이씨, 이건 도대체 몇 년이야? 그치? 1958년에 크릭이 제안하셨어. 그래서 보시면 생명 중심 원리 DNA가 뭐가 된다? RNA가 단백질이 된다. 그치? 이 중에 중요한 건 뭐하고 뭐라고 얘기했나? 전사와 뭐 번역이라고 얘기했죠. 이해돼?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맞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해? 여보세요? 왜 중요해? 응? 소기관 맞춰야 되는 거야. 특정. 오케이?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핵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두 번째,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 세포질은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보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자, 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DNA를 이루는 세 종류의 미안해 네 종류의 염기가 있다 그랬지, 그치? 형광펜 바르세요. 3염기 조합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 범위인 이상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3염기 조합. 자, 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염기가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A, B, C 세 개가 모여서 지광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고, 맞지? 얘도 마찬가지 세 개가 만들어져서 뭐 헌진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야? 다시 염기의 종류가 총 몇 개야? 네 개잖아. 네 개가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몇 개? 원래 네 개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를 뭐 하기 시작했어? 조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네 개를 토탈 몇 개? 이렇게 세 개를 총 조합을 하면은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가 돼? 64가지가 되잖아. 이해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야? 20종류의 아미노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4가지가 몇 가지를 20가지 아미노산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던 거 있지? 이런 애들이 결국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걔를 뭐라고 얘기해? 코돈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 코돈 중에서는 외워야 될 게 몇 개가 있대? 네 개가 있어. 무슨 코돈? 게시 코돈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 뭐라는 애가 있대? 종결 코돈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건 기억하셔야겠죠. 됐죠? 책에서 다시 봅시다. 해서 다시 갑니다. 사암 염기 조합 보세요. DNA 염기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20종류가 있는 거죠. 오케이? 해서 몇 개씩 조합을 하라고? 두 개 조합하면 16가지니까 20개의 아미노산 만들 수 없는 거고. 맞지? 세 개 조합하면 몇 가지? 64가지.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64가지. 그래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나옵니다. 코돈 밑줄 그시고. 코돈은 뭐? RNA. 3염기 조합은 뭐? DNA. 알았지? 다시. 코돈은 뭐라고? RNA. 3염기 조합은 뭐? DNA. 나눠야 되는 거야. 전사는 어디? 해간. 번역은 뭐라고? 세포질. 알고 있어야겠죠. 자, 해서 코돈 보세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개의 염기를 이루는 암호를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고, 얘네가 총 몇 가지가 있다? 64종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됐죠? 여보세요? 됐나?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봐. 잠깐. 196페이지 봐봐.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외우라고 해야겠나? 여보세요? 몇 개 외우라고 했어? 네 개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찾아봐. 맨 아래 코돈표 있잖아. 맨 아래쪽 왼쪽 맨 아래 봐봐. 형광펜 발라야지. AUG라고 돼 있지. 그치? 근데 AUG 옆에 아미노산 이름이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표시 하나 돼 있잖아. 그치? 거기에 뭐라고 적어? 메사이오닌이라고 적으세요. 메사이오닌.
외워야 됩니다. 메사이온이라고 적으시고 나머지 연결 멈춤이라고 되어 있는 세 개 있지. 그치? 걔네 묶어서 걔네를 뭐라고 한다? 종결 코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코돈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보세요? 코돈의 종류에는 64가지가 있다고. 근데 너네가 외워야 될 건 몇 개라고? 4개라니까? 알았지? 자, 첫 번째 게시 코돈을 뭐라고 얘기해? AUG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AUG가 만드는 아미노산의 이름이 뭐야? 메사이오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종결 코돈에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지. 그럼 물어본다. 그 3가지가 만드는 아미노산도 있지. 라고 했을 때 고개를 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을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을 안 만들어요. 알았지? 자, 다시 돌아와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고로 맨 위쪽에 누가 있고 DNA 있고 DNA 염기 서열을 통해서 전사가 돼서 뭐가 돼? RNA가 되고 걔네에 따라서 뭔 일이 벌어진다? 아미노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아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몇 번이? 근데 지금 반강제로 외우게 하는 거잖아. 지금 몇 번이? 6번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글루탐산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 발린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른 단백질의 형태를 갖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그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밖으로 표현된다. 발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 체크표 보세요. 염기의 상보대형. 이건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A는 누구랑 결합하고 T, C는 누구랑 G랑 결합하는 거고 수소 결합은 각각 2개, 3개씩 있는 거고. 오케이? 얘네는 얘네끼리만 결합한다를 우린 뭐라고 해?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지? 자, 하나 더. 여기 봐. 하고 빨리 씻게. 봐봐. 다시 물어볼게. 세포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 눈 떠라. 세포의 종류. 2가지? 말해. 틀려도 돼. 세포의 종류 몇 개 있지? 하나가 무슨 세포? 나 식물세포 또 얘기하려고? 에이, 왜 그래? 세포의 종류에는 하나가 무슨 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 원핵세포가 있었지. 그치? 그런데 물어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DNA 몇 중 나선이야? 2중 나선이지. 그럼 원핵세포는 뭐야? 원핵세포니까 원형이지. 원형 DNA. 이해되니? 그리고 사슬 형태로 돼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라스미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근데 이걸 맨날 설명할 때는 항상 BR을 항상 이제 생각하지. 베스킨라빈스 30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패밀리 사이즈 한 통을 퍼먹었어. 너가 전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화장실로 날아가죠. 그치? 왜 그래? 첫 번째, 내 몸의 체온이 몇 도야? 36.5도지. 적정 온도. 내 몸에 물 있어 없어? 많이 있지. 그치? 아이스크림 퍼먹었으니까 뭐 겁내 많아? 당분 겁내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뭐가 잘 살아남을 수 있어? 미생물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플라스미드를 설명한다는 건 미생물,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대장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잘 들어라. 사람은 한 세대가 몇 년이야? 그것도 몰라. 사람의 한 세대 막 10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암담해. 100살 후에 넌 애 낳는다는 건데, 그치? 큰일이지. 자, 대장균의 한 세대는 몇 년? 사람의 한 세대는 30년. 대장균의 한 세대는 한 1년 돼요? 몰라? 거의 기초 지식이 거의 부족한 인간들이네. 자, 30분이야, 30. 대장균, 대장균, 이렇게 장균이 하나 있으면 핫! 이분법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애 낳고 애 낳고 애 낳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 당 충분해요? 36.5도야? 너 수분 많아. 그치? 그리고 너가 자빠져 잤으니까 대략 몇 시간? 8시간 잤다고 치자. 그럼 장균이 하나가 8시간 됐으니까 몇 세대? 16세대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데 자, 내가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키스의 매력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어? 갑자기 애들 눈을 뜨고 있어요. 키스의 매력. 선생님이 전직 식약청에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막 연구를 했는데 요렇게 1 뭐 제곱센치 있지, 그치? 갑자기 애들 눈을 뜨고 있어. 키스? 이거 뭐지? 1 제곱센치당 일반적으로 어디? 입 안에 입 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10의 7제곱개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스를 한다는 거 너의 미생물과 나의 미생물을 쉐어하자는 거지. 공유가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증폭되겠죠. 10의 14제곱개의 미생물을 받으라 뭐 이런 거. 알았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뭐야? 화장실 생각하잖아. 이? 변기에 있는 거 대략 내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10이 아마 11제곱일 거야. 변기가. 그 뭐 변기나 입이나 그게 그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걸 알려줄까? 네가 지금 방금 누워있던 그치? 책상에 있지. 그게 10에 14제곱이야. 갑자기 애들이 손을 막 띄고 막 이러지. 왜? 왜? 변기보다 더 더러운 거지. 음. 아유, 여튼 고생이 많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막 30분 동안 막 번식한다는 거야. 됐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플라스미드라는 원형 DNA가 있다고. 그치? 근데 얘들도 죄다 몇 개? 염기 네 가지 가지고 이렇게 서열을 잡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가? 원리 자체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자, 특정 DNA의 일부를 뽑았어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해? 알아야지. 세 글자로 유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해필이면 뭐를 만드는 거야? 슐린을 만드는 거야. 누구?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뽑아온 거야. 이해가지? 자,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를 뽑아서 어디에다? 플라스미드에다가 이렇게 도킹 시키는 거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럼 얘는 조건만 맞으면 16세대 무한 증폭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많이 키워가지고 결국은 뭐 대장균을 통해서 뭐를 만든다? 인슐린을 만든다. 그게 생명공학의 포인트인 거야. 알았어? 그게 한 꼭지가 나와. 통과에는. 자, 아래 봐봐. 195페이지 생명공학 기술 나오잖아. 유전자 재조합 밑줄긋이고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럼 DNA를 재조합함에 있어서 원형 DNA 있지 않냐? 자, 아래 보세요. 그림 보시면 사람의 세포가 있고 대장균이 있잖아. 그치? 사람의 경우에는 뭐야? 진핵세포지. 대장균은 뭐야? 원핵세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DNA가 몇 중 나선? 2중 나선인데, 응?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그림 잘 보시면 돼. 하나는 그냥 단사슬 형태로 돼 있는 애가 있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다고. 알았어? 그 대장균의 그 동그라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라스미드라고 이야기한다고. 적어놔. 다시 뭐라고 한다고? 플라스미드라고 이야기한다. 동그라미. 플라스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분의 일부를 이제 쪼개가지고 누구?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야. 유전자 뭔지 알지? 기능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장균이가 연락에 번식을 해서 결국은 뭐를 만든다? 인슐린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됐어? 알아야 되는 용어가 뭐야? 생명공학 기술을 알아야 돼? 그게 아니지. 뭐 알아야 되는 거야?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196페이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물어볼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몇 번이 뭐가 뭐로 바뀌었다고? 6번이 글루탐산이 뭐로 바뀌었어? 발린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아래 가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코돈의 종류는 총 몇 가지? 64가지. 그치? 그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 게시코돈과 종결코돈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다시 19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단백질 합성 과정은 어떻게 된다? 전사, RNA 이동, 그 다음에 번역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나? 이야기했잖아. DNA는 뭐라고? 3염기 조합이고, 됐지? RNA는 뭐고? 코돈이고, 맞아? 그리고 걔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누구고? 아미노산이고, DNA가 RNA로 전사되는 건 어디? 핵안.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다? 세포질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자, 자료 펴세요. 원자와 에너지 D라고 해. 펴보세요. 클릭 남는 사람은 좀 이따 설명 듣고 가. 이거 알았지?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잖아. 자, 바로바로 넘어갑시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만 간략하게 이야기하시면요. 자, 이런 거죠.
자, 159페이지 보세요. 159페이지 보면 첫 번째 전자의 전이라고 돼 있어. 전자의 전이. 전자의 전이 있지. 그치? 전자가 뭐 하는 거?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전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가 있는 곳마다 뭐가 다르대? 에너지가 다르다. 그 말을 우린 뭐라고 얘기해? 에너지 주의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주의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흡수하면 전자 밖으로 뭐해? 방출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잡아당기는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반지름 자체가 작아져서 원자의 사이즈가 뭐예요? 작아진다. 고로 원자핵과 전자가 붙는다라고 설명을 하셨어. 이해돼? 그래서 원자 모형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잠깐 설명하신 거고 161페이지 보세요. 이제 좀 중요해지는 거죠. 161페이지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3번에 에너지 띠 구조라는 게 있어요. 보이니? 거기에다가 박스 쳐. 그림에다가. 자, 에너지 띠 구조 그림이 있는데 자, 아래쪽을 뭐라고 한다? 원자가 띠라고 얘기합니다. 위쪽을 뭐라고 얘기해? 전도 띠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로 원자가 띠에 있는 누구가? 전자가 전도 띠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 자,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그 전 시간인가? 저쪽에다가 내가 원자 막 이렇게 막 그렸을 거야. 막. 그치? 막 그리고 자, 이런 게 뭐가 생겨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떤 애가 여기에서 5cm 되는데 뛰어갈 수 있고 50cm 되는데 갑자기 막 까마귀 날라온다고 뭐 헛소리 했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요 동네로 뭐가 전자가 이동한대. 그럼 원래 있던 동네니까 뭐야? 원자가띠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나? 전자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전도띠라고 얘기한다고. 물리원을 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뭐야? 원자가 띠야. 이 친구가 뭐야? 전도띠야. 그럼 원자가 띠에서 뭐가 이동한대?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한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 간격이 있지. 그걸 뭐라고 해? 띠틈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 그 개념만 가지고 바로 어디를 간다? 162페이지 위쪽을 보세요. 그럼 도체하고 저런체하고 반도체 있지, 그치? 여러분 글을 보지 말고 그림을 봐봐. 도체 볼래? 원자가 띠하고 뭐가 붙어 있어? 거의 전도띠가 붙어 있지. 그럼 전자의 왕래가 되게 원활할 거 아니야. 이해가? 우리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전기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지?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볼래? 절연체가 뭐야? 다른 말로 부도체인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 간격 자체가 매우 뭐하니? 넓지. 그러므로 전자가 이동이 원활할까 원활하지 않을까? 원활하지 않겠죠.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해? 저항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반면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원소들의 결합 혹은 도핑을 통해서 그 띠 틈을 뭐 할 수 있어? 좁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시험지 이런 걸 냈을 거야. 혹시 오늘 시험지 기억하니? 이런 거 뭐 하나 나오지 않았니? 맞지? 문제 하나 났잖아. 얘 누구야? 도체. 그치? 얘는 반도체. 맞아? 그렇지. 초전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162페이지 2번 보세요. C를 뭐라고 했어? 162페이지 맨 아래쪽에 C가 뭐였어? 방금 이야기했잖아. 원자가 띠. 그치? A가 뭐야? 전도 띠인데 B가 뭐야? D팀인 거지. 그치? D팀에 따라서 뭐가?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163페이지. 자, 정신 차리세요. 지금부터 5분만 딱 정신 차리고 끝내자. 알았지? 잠깐 쉬었다 하자. 학교 선생님이 이제 니네 진짜 고맙게도 필기를 많이 보내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163과 164페이지 있잖아. 뒤지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만. 맞지? 그래서 내가 이걸 아니 가지고 올 수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때 수업하기도 전에 내가 이거 카톡방에다 올린 거 알지? 그리고 애들이 막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이거 봐 일단 이렇게 한 거죠. 자, 반도체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나누시면 안 돼요. 일단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 거야. 누가 좋은 거야? 불순물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편해. 순수 반도체는 몇 쪽짜리 애들?
14족짜리 애들, 그치? 그러니까 탄소 가지고 만드는 거지, 지금. 탄소. 이 쌍놈 새끼. 누구? 누구하고 누구? 규수하고 절반으로 만드는 거죠. 탄소를 사람 만들어야지 뭐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죄다 뭐 한다? 공유결합하는 거죠. 이해돼? 이건 하도 많이 했던 거. 통과의 포인트는 뭐야? 14족짜리 공유결합한다. 이게 포인트야. 통과의 포인트는. 자, 아래 갑시다.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맞지? 어떤 물질을 때려 넣어. 걔를 두 글자로 도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런데 13족하고 15족을 집어넣는 거지. 그치? 자, 형광펜 들고 발라. 일단 N형 반도체에 혹여나 모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N형 반도체에 15족짜리 집어넣잖아. 어? 거기에 누구하고 누구 있어? 인과 비소는 외워야 된다. 인과 비소. 밑줄 그으세요. 인과 비소.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P형 반도체에 누구 집어넣어? 붕소 꼭 알아야 됩니다. 알루미늄, 붕소, 인듐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막 헛소리 하지 않았냐? 맞지? 플러스를 영어로 뭐라고 해? 영상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플러스를 영어로 다른 말로 파지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하나 플러스가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P형 반도체고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N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림 잘 보세요. N형 반도체 그림 잘 봐봐. 뭐 있니? 전자 있지.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지. 전자가 겁내 많은데요. 아니 어디? 비소 옆에 외롭고 쓸쓸하게 저 처량하게 박혀있는 전자 하나 있잖아.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지. 아, 전자가 더 많구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뭐 주요 전자 나르게 이딴 거 하지 마.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그냥 요것만 딱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P형 반도체 보세요. P형 반도체 보면 동그라미 흰둥이 하나 있지. 그치? 걔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상대값이라고 그랬잖아. 양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정리할게. 15족짜리 들어가면 뭐가?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 맞지? 13족짜리 들어가면 뭐? 전자가 하나가 뭐 덜 들어가서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긴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자 아래 그림 보세요. 이거 이도 혹시 가르치셨나 모르겠는데 도핑돼서 만들어진 에너지 띠 있지, 그치?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디에 가까워? 전도띠에 가까운 거야. 됐네?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놔. 다시 N형 반도체는 어디에 가깝다고? 전도띠에 가까운 거고 P형 반도체는 어디에 가깝다? 원자가띠에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됐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섞어. 이제 정신 차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정신 차려야 돼. 이거 그대로 가르치셨어. 사람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물리 선생 물리 담당이시잖아. 그럼 예전 교과서대로 그냥 그렇게 가르치셨더라고. 그러니까 됐지? 사람 습관 버리기 힘든 거야. 164페이지 보세요. 반도체의 이용. 사자성어, 읊어. PN 접합이 사자성어, 다이오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다이오드. 이제 사자성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열렸구나.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전 물리원 이제 내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보세요. 자, 다이오드의 기호야 이게. 알았어? 이게 다이오드의 기호야. 이거를 또 못 외워서 애들이 못 외우니 또 나 나름대로 또 생각을 했겠죠. 자, 읽어봐. 이게 누구야? P. 그렇지? 아니 적혀 있잖아. P라고. 그치? 그럼 이제 보이지? N. N 보이잖아. N. 알았어? 이쪽이 P, 이쪽이 N. 이해가냐? 기억해야 돼. 다이오드 기호 진짜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이오드 기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화살표 방향 있지? 그 화살표 방향으로 뭐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는 반대지. 중학교 2학년 때 그건 완성하고 왔어야죠. 알았어?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인 거야. 그래서 요 다이오드 기호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방향으로만 흐른대? 빨리 끝내자. 무슨 방향으로만 흐른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대. 걔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어? 정류작용이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정류작용. 그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은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짓 했잖아. 막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그냥 찍 지웠으니까 여기가 다 뭐가 돼?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해서 무슨 작용? 정류작용 이야기했잖아. 그치?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배웠을 때는 어떻게 돼? 얘 전기 이렇게 흘러요 라고 얘기했잖아. 직류. 얘는 뭐? 교류. 이해되지?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나오잖아. 자, 얘는 무슨 상태? 교류 상태로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지. 그치? 그런데 Y축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Y축 아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도체 집어넣으면 아래쪽 다 사라지는 거니까 위쪽만 존재하는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정류 작용이 일어난다. 그치? 그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 어떤 친구를 만들었는데 걔가 바로 누구야? LED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용의 밑줄그세요. 이용은 다 알아야죠. 이용.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자, 적외선 발광기 뭐 이딴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교류와 직류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 165페이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얘 진짜 설명하고 싶었죠.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는 트리니까 몇 개를 연결했다 그랬어. 아, 여기까지만 하자 빨리. 몇 개? 세 개. 그치? 세 개 연결했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 뭐 PNP 또 하나는 NPN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얘를 우리 뭐라고 해?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갑니다. 화살표 방향이 뭐라고 했어? P형이라고 얘기했지. 이해돼? 그래서 기호 혹시 선생님이 트랜지스터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자, 따라해봐. 2m. 따라해. 뭐라고? 3m 말고 몇 미터? 2m. 알았죠? 두 번째 베이스. 뭐라고? 베이스. 세 번째 컬렉터. 뭐라고? 컬렉터. 그 약자 따봐. 뭐가 돼? EBC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걸 뭐라 해? 2m. 가운데 있는 걸 베이스. 오른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컬렉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선이 몇 개? 세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자, 트랜지스터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자, PNP로 연결되어 있는데 왼쪽이 뭐야? 2m. 가운데가 뭐? 베이스. 세 번째가 뭐야? 컬렉터로 돼 있지. 그치? 그리고 전압 연결돼 있잖아. 맞아? 맞아, 틀려. 전압 연결돼 있잖아. 저 아래 VEB라고 돼 있고 VCB라고 돼 있잖아. 이해되니? 그런데 VEB를 우린 뭐라고 얘기해? 저거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순방향 전압. VCB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역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갑니다. VEB를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순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V 뭐 CB를 뭐라고 얘기했어? 역방향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누구 존재하는 거? 2m하고 베이스 존재하는 걸 순방향이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건 누구하고 누구? 컬렉터하고 베이스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저기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그치? 걔만 외우면 돼. 거기에 별표 5개 봐봐. 자, 찾으세요. 그림 봐봐. 자, IB라는 게 있지. 베이스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 있지. 이해되니? 그리고 IC라고 돼 있지. 컬렉터 옆으로 빠지는 전류 있지. 맞아? 둘 중에 누가 커요? 대답해. IC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해되지? 두 번째. 자, 누구하고 누구? B하고 C를 더했을 때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얘네만 기억해. 이해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누구라는 애가 존재한다고? 얼파봐. 트랜지스터라는 애가 있지. 그치? 트랜지스터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작. 하나가 누구야? 2m. 얘 누구였지? 얘가? 베이스. 얘 누구였지? 컬렉터였잖아. 얘가지? 눈 떠. 여기까지만 할게. 1번, 2번, 3번에 흐르는 전류의 뭐? 상관관계를 이야기해봐. 몇 번과 몇 번을 먼저 비교해야 돼. 2번과 3번 비교하라고 했잖아. 그치? 2번, 3번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거야? 3번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 지금. 이해되지? 두 번째 관계식 만들어봐. 누구에 누굴 더했을 때. 2번에 몇 번을 더했을 때. 3번 더했을 때 몇 번이 된다고? 1번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니까. 그 이상 낼 수가 없어요, 통과에선.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간다. 자, 하나가 뭐? P, 하나가 N, 하나가 P지. 그래서 얘를 뭐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얘 2m, 얘는 베이스, 얘는 뭐? 컬렉터라고 얘기한다고. 이해가? 근데 너가 알아야 되는 흐르는 전류, 이쪽이 바로 뭐? 순방향, 오케이? 전압이고, 이쪽이 뭐가 돼? 역방향 전압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그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2번과 3번을 먼저 비교하는 거야. 됐나? 2번과 3번 중에 누가 더 커요? 대답해. 3번이 더 커. 오케이? 2번과 3번을 더했을 때 몇 번이 된다고? 1번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그럼 흐르는 전류의 양이 뭐해졌어? 커졌지.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고? 증폭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됐나? 두 번째,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뭐가 되는 거니까? 역방향이 되는 거니까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하게 된대? 스위치 작용을 하게 된다고. 됐나? 정신 차려 제발.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 정류 작용 기억해야 되고, 트랜지스터는 뭐 기억해야 된대?
하나가 요게 아니라 임마. 하나가 어? 스위치 작용. 또 하나가 증폭 작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되셨죠? 166페이지 3번 보세요. 3번의 가 그림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응? 어? 왜 갑자기 X 옆에 누구 있어 지금? 전자 있잖아. 맞지? 전자 있으니까 몇 쪽 집어넣은 거야? 15쪽 집어넣고 전자 하나 있으니까 뭐가 돼?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나 그림은 뭐야? Y 위쪽에 동그라미 흰색 보이지? 맞아? 걔 누구야? 두 글자로. 양공이라고 해야겠잖아. 알았어? 단어 내가 알라는 것만 알아. 나머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얘 무슨 반도체에 해당돼? 그렇지. 자, 166페이지 왼쪽 구탱이의 7번 보세요.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한다. 얘 누구지? 트랜지스터지. 그러면 왼쪽이 순방향이야, 순방향이야? 순방향. 오른쪽이 역방향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알았지? 여러분 되셨습니까? 나의 애절한 마음을 좀 알아주라. 왜 아야 아는? 너무 야하잖아. 그러지 마. 어? Sorry. 자, 173페이지 19번 풀어봅니다. 173페이지 19번 풀어보세요. 아니, 좀 멋있는데? 이렇게 슬퍼야겠는데? 다 푸셨어요? 자, 스톱. 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V가는 뭐야? 여보세요? V가가 뭐야? V가. 순방향 전압이지. V나 뭐야? 역방향 전압이라고 그랬지. 그치? PMP인데 첫 번째 P를 뭐라고 했어? 2m, 두 번째가 베이스, 세 번째가 컬렉터라고 얘기했지. 그치? 숫자로 치지 말고 IE가 있고 IB가 있고 IC가 있지. 그치? 관계식 먼저 이야기해봐. B하고 C 중에 누가 더 커? C. B하고 C 더하면 뭐가 돼? E. A가 된다고? E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다. 내 말 이해하셨어? 그 안에서 문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 172페이지 14번 풀어봐. 빨리 풀어라. 고고. 시간 되면 꼭 풀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4번. 172페이지 14번. 자, 질문 갑니다. 전기는 A에서 B로 올라, B에서 A로 올라? 전기. 전류의 방향이 A에서 B야, B에서 A야?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지.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지. 그럼 N에서 P로 뭐가 가야 돼? 전자 이동해야 되지. 그리고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 A에서 B로 가는 거죠. 이해가? 양공이 있는 게 P형이야, N형이야? 어? P형이라고 얘기했잖아. 알았지?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